여자가 뭐 한 달에 진짜 돈천 벌어. 매주 해줄 거 안 해줄 거야? 저 셔터맨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성의 폭을 넓고 깊게 봐야 이런 보물 같은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 좁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최근에 결혼 사례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례 보면 보통 팩이 남자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반대 케이스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과거에는 드물었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남자가 더 좋은 스펙 커플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보다 더 높은 스펙의 여자와 결혼한 사례들에 대해서 리얼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남자 스펙입니다. 남자분은 나이는 32살, 직업은 8급 공무원, 연봉은 3천 정도, 학력은 지방 국립대졸이고요. 키는 178입니다. 모아놓은 돈 2천, 집 없음, 부모님은 자가 거주하시고 노후 준비는 세모예요. 조건 어때요? 남자분 공무원인 거 빼고는 좀 그렇죠. 그죠? 모은 돈도 적고 안정적인 거 빼고는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아.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살면 무조건 맞벌이는 해야 되고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스펙이긴 하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 분이 회사에 찾아오시면은 매칭 같은 게 좀 수월하지는 않나요? 않죠.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여자 공무원을 원하거나 여자 교사를 원해. 본인처럼 안정적인. 근데 어때? 여자 교사가 이 사람 스펙을 볼까? 아, 눈 높아. 뭐 의사, 변호사, 대기업 이상 정도를 원한단 말이죠. 항상 이게 매칭이 잘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버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누나 저는 좀 능력 있는 여자요. 좀 돈에 한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외모는 좀 내려놓을게요. 나이도 좀 내려놓을게요. 좀 야무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한 여성의 스펙입니다. 첫 번째 여자예요. 나이는 34살, 2살 연상이었어요. 직업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입이 꽤 되나요? 수입이요 월 800에서 1000입니다. 대박이죠. 키는 158, 외모는 보통. 집안에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고요. 자가도 있으세요. 경기도에. 그리고 대박이 뭔 줄 알아? 여자가 경기도에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습니다. 5억 이상. 남자보다 다방면으로 여자 스펙이 훨씬 좀 좋아 보이죠. 경제력, 가정 환경, 나이 빼고는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자분이 자영업자잖아. 디저트 카페면 안정성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단돈 200만 원만 벌어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남자. 아니 월 이렇게 800을 버는데도 불안해요? 아, 그럼요. 월 뭐 3천 벌어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안한데요, 뭘.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남성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버니까 그냥 월 250 이상 정도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평범한 남자를 원했던 거지. 근데 여기다 남자가 공무원이니 또 연하니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땡큐. 그러니까 둘이 니즈가 맞았겠죠? 만나보니 성향도 너무 잘 맞았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능력 있는 여자 만났잖아. 너무 좋은 거지, 남자분은. 거기다가 어때? 여자가 집도 있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랑 잘 안 됐어요. 잘 해준 것 같은데 왜 안 된 거죠? 첫 번째, 여자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왜냐면 여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에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자 집안의 노후가 좀 많이 불안정하니까 딸이 가서 고생할까봐. 그리고 우리 딸이 월 한 800 정도 버는데 굳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되는데 좀 더 버는 남자랑 갔으면 좋겠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보면서 아니 남자가 공무원인데 부모님이 그걸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자분의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딸이 최고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자분은 엄마의 반대 때문에 이분하고 만남을 좀 안 하셨고요. 진짜 결혼 시장에서 부모님의 반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나는 부모님 반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대부분 생각은 해보시는 것 같아. 부모님하고 진짜 뭐 사이가 나쁘지 않은 한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혼 자금 부족. 남자가 모은 돈이 2천밖에 없어. 근데 여자는 집이 있잖아. 근데 혼수라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 남자가. 이게 못마땅한 거야, 엄마는. 근데 사실 32살에 2천이면 적기는 하지만 아주 못 모은 건 아니긴 해. 이 남자가 또 늦게 공무원이 된 케이스라. 이 부모님은 그냥 못마땅했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자분 나이가 연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자분이 아이를 더 늦게 갖고 싶어 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분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왜냐면 여자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충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두 번째 여성분입니다. 여자 나이는 30살이에요. 직업은 특이해요. 웹툰 작가. 유명 플랫폼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연봉은 1억 가까이 돼요. 8천 이상. 이렇게 많이 벌어요? 많이 벌더라고. 학력은 4년제 졸, 키는 155, 집안인 부모님 지방 자가 거주시고요. 노후 이분도 세모입니다. 하지만 본인 여자분이 능력이 있죠. 모은 돈 현금 2억 5천. 30살 2억 5천? 돈 잘 벌잖아. 잘 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써. 고작 해봤자 잠깐 여행 다녀오는 거? 거기에 이제 돈을 쓰는 거고요. 이것도 돈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모은 거래. 아니 웹툰 작가 왜 이렇게 바빠요? 매주 연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한 주
주라도 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참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 이 친구는. 이런 여자가 이 남자를 왜 만났냐? 본인의 생활이 불규칙하고 시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상대방의 남자는 좀 편안하게 본인한테 맞춰줄 수 있는 주 5일 근무의 남자면 된대요. 그리고 좀 차분하고 평범한 듯한 직업군. 공무원이죠. 딱이었죠? 웹툰 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진짜 안정적이지. 왜냐면 이제 본인이 워낙 버는 수입이 나이에 비해서 크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너무 만족한 건지 첫 번째 여자분도 너무 괜찮았는데 두 번째 여자분도 또 제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겠어요.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여자죠. 그래서 이 두 분은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8개월 만나고요. 어떻게 했냐? 여자가 2억 5천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조금 더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대출을 쫙 땡겨서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해서 여자가 집을 사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여자분도 부모님 노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남자분의 부모님이 불안정해도 그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 나도 그런데요 뭘. 여자분이 완전 열려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내 부모가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노후가 준비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이해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되게 대화도 잘 되고 어찌됐건 남자가 잘 맞췄어 여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잘 맞았겠죠? 그래서 남자분이 모아놓은 돈이 아까 2천이었잖아요. 근데 2천 갖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한 1,500 정도 공무원 대출 그거 좀 받으셔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살림은 넣어야 되잖아 자기가. 거꾸로 됐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냐? 남자가 요리학원 다닌다? 아니 이 정도면 여자 내조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요즘 남자들도 여자가 능력이 있잖아. 돈 벌어와. 내가 집에서 어느 정도 살림 도와줄게. 이런 마인드의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어떨 것 같아? 여자가 뭐 한 달에 진짜 한 돈천 벌어. 내조 해줄 거 안 해줄 거야? 저 셔터맨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분들의 마인드도 바뀌고 있다는 거지. 여자분도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자들도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랬잖아. 여기 있었네. 내조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경제력이 좀 내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서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모든 스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좋지 않았어 남성분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스펙 하나가 뭐야?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직업이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어때? 이상형 나이를 위아래로 다 넓혀서 봐버렸죠. 직업도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성공할 수 있었어. 만약에 이 남자분이 저 교사만요, 저 공무원만요, 정말 고리타분하게 다른 남자의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보셨다면 이 결혼은 성공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집 있는 여자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 집 걱정을 안 한다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해서 하는 게 뭐야? 집 대출 갚는 거. 그러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는 복을 타고난 남자죠. 매우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어필할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결혼 사례 소개해줄 때 네. 거의 서울 수도권 위주로만 소개해주잖아. 근데 지방 사례는 없어요? 많죠. 이제 지방 사례는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보다는 이제 인원수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사례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특히 부산. 피디님도 아시잖아. 나 부산지사 생기고 나서 웬만하면 매주마다 좀 가는 거. 다크서 꾸미셨어요. 너무 피곤해.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운이 아주 쭉쭉 잘 나요. 오늘은 지방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결혼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또 평범하다 하면서 연봉만 6천, 7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평범한 여자예요. 여자분은 나이는 31살. 거주는 부산입니다. 직업은 개인병원 간호조무사. 연봉은 3천 초반대고요. 학력은 초대졸입니다.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고 모아둔 돈 4천만 원. 그러니까 31살에 4천만 원 모아놓고 직업도 아주 안정적이지 않고 그냥 진짜 평범한 여자분이죠.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언니 저는 지방에 살고 돈도 많이 못 모으고 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여자분 자체가 아주 눈이 높지는 않더라고. 남자 나이도 뭐 7살, 8살 연상까지도 본다고 하고 직업도 다양하게 보고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역적인 거를 굉장히 조율해서 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직업군이 옮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남자가 좀 수입이 괜찮고 좀 비전이 있는 직업이면 서울, 경기, 뭐 부산, 창원 등등 해서 만남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울 경기권 사람을 봐요. 왜냐면 요새는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이 다 고향이 서울 경기가 아니라 부산이 고향이신데 서울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 일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자분들 마인드가 바뀌어서 아니 내 인생이 달린 건데 예쁘고 좋은 물건 있으면 그 물건 사러 강남 신세계에 오는데 여기를 왜 못 와요? 왜냐면 이제 KTX가 있잖아요. SRT도 잘 돼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교통도 편한 거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여성분이 총 만난 남성분은 한 15
덕분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됐거든요. 많이 만남하셨죠? 조건을 좀 푸니까는 푸르니까 공무원부터 해서 일반 회사원, 중소기업 남성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과 만남을 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 남자분은 바로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남성분이었습니다. 남자분 나이는 38살. 좀 나이 차이 나네. 나이 차이가 좀 났죠. 근데 외모는 또 훈훈하고 동안인 편이었고요. 키는 좀 작았어요. 남자분이 한 71 정도 되셨고 이 친구는 경기도 수원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좀 해놨었고요. 7억 원 가량에.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데 일반 고깃집을 좀 몇 개 갖고 있었어요. 수입은 남자분이 월 1000 정도 이상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 공개한 것만 해서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도 안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또 다 두 분 다 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결혼을 조건적으로 매우 잘했죠. 능력 있네요. 그러니까 언니 제가 KTX 타고 몇 달 동안 다닌 보람이 있대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남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영업자가 오히려 이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가 특히나 대기업군에 직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좀 젊은 사업가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제 직업의 특성이,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또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살고 만족해 하고 있지, 여자분은.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내가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의 스펙도 물론 좋지만 남자분 자체하고 잘 맞으니까 일단은. 사실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필은 아니다라는 거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정도의 스펙에. 거기서는 뭐 중소기업이나 진짜 잘 만나면 공무원 정도.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 만나는 정도의 직업군이 공무원이거나 남자가, 아니면 뭐 대기업을 좀 다니거나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정도 다니는 남자들은 또 같은 여자 공무원을 원하거나 이런데, 이 여자분은 그런 직군은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선호하는 직업군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공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서울로 한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는 그럼 스펙이 다 낮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산도 뭐 전문직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서울이. 근데 이렇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잘 맞았던 게, 서울에 이제 몇 번 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놀거리도 많죠. 볼거리도 너무 많죠. 뭐, 언니 제 세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진짜 저 만나러도 그냥 막 주말에도 올라오셨거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게 적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저는 언니 무조건 서울로 시집 와야 돼요. 이게 너무 확고했던 분이야. 서울 맛을 봐버렸어. 서울 맛을 봐버렸어. 자, 또 평범한 여성분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좀 나이가 앞에 분보다는 있죠. 여자분은 만원이셨고요. 나이는 38입니다. 직업은 디자이너시고요. 거주지는 창원. 연봉 4천 초반 플러스 프리랜서 업무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부수입이 있어서 5천. 학력은 4년 제졸. 이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가 이제 계셨고요. 모아둔 돈은 6천입니다. 여자분은 다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요새는 골드미스들도 초혼이신데도 재혼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나는 분이 있더라고. 진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저희 회원이시기도 한데 사람 진짜 괜찮은 분. 내가 이런 분도 알고 있는데 너 혹시 아이 없는 재혼도 가능하니? 한 혼인기간은 1년 정도 되고 사유는 전처에 잘못으로 인한 거다라고 했더니 언니 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한 번만에 되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알만한 이름의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남자분인데 사모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의 스펙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요식업으로 좀 잘 버시는 분이라 나이는 40대 중후반, 매출은 100억대 이상입니다. 서울에 본인 소유의 건물 있음. 그래서 현재는 두 분 결혼하셨고요. 건물에서 거주하세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조건을 줄였다고 해서 나이 많은 여자가 이런 남자 소개받는 게 가능한 거구나.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여자분이 나이 많은 남자한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재혼이지만 이렇게 진짜 경제력이 괜찮고 사람 자체는 괜찮거든요. 이게 더 낫지. 같은 또래 남자보다 가는 것보다. 근데 대표님 나이가 있지만 능력 좋은 남자는 20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깨어있는 남자잖아. 괜찮은 남자가 내가 해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초혼을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예쁜 여자분이랑 했다가 된통 확 당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혼은 정말 평범한 여자를 원했어. 생활력 강하고. 근데 그 여자분이 바로 이 여자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많이 어필을 했고, 이 남자분도 사업하고 이제 전 와이프한테 많이 그런 걸 겪었잖아. 그러니까 재혼이다 보니까 그거를 완전 잘 캐치해서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 너무 고마워하죠. 저한테 그래요. 언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건물주를 만나요. 언니는 제 인생을 180도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흐뭇하죠, 이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간혹 있어요. 진짜 일반 결혼정보 회사는 이거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없는 일도 아니죠. 각자의 타이밍도 있고요. 본인 팔자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자기 복 아닐까 싶어요. 여자들이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분도 못 살지 않아요? 라고 바라지만 매우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적인 것 때문에 뭐해서 싫어요, 뭐해서 싫어요, 나이가 싫어 이런 거 밝히다가는 진짜 시집 못 가. 이 여자분이 왜 갔겠어요? 다 풀어버렸잖아 그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나한테 밝혔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짚어준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빙빙빙 돌려서 아닌 척 얘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간만 낭비하고요.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간다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게 솔직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새해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어떡하나 막 이렇게 마음만 졸이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서 본인 짝 찾는 거에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꿀팁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펙은 간단 명료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마세요.